안녕하세요. 혹시 우리 아이에게 칭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우리는 보통 칭찬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맨날 하는 그 칭찬이 사실은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좀 충격적이죠? 오늘 바로 그 칭찬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, 칭찬의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, 이 말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. 맞아요. 칭찬이 좋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. 아이 기 살려주고 자신감 키워주려고 우리 우와, 우리 아들 천재인데? 어쩜 이렇게 잘해? 이런 말 입에 달고 살잖아요. 근데 말이죠. 만약에 우리가 정말 좋은 뜻으로 한 그 칭찬이 되려 아이를 실패가 두려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아이가 더 큰 도전을 피하게 만들었다면요?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똑똑하다는 한마디가 어쩌면 아이의 가능성을 묶어버리는 족수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칭찬의 역설. 아니, 좋은 의도로 한 건데 왜 역효과가 나는 걸까요? 아이를 위하는 칭찬이 어떻게 발목을 잡게 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. 사실 우리가 칭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? 결국엔 우리 아이 자존감, 높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잖아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그 자존감이라는 게 남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줘서 생기는 외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단단한 자존감은요,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스스로 아, 나 정말 열심히 했어 하고 과정을 인정하는 내적인 동기,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.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겨요. 우리가 아이의 재능이나 결과, 그러니까 너 똑똑하다, 1등 했네? 이런 것만 칭찬하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. 아, 나는 똑똑해야 사랑받는구나.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실패하는 게 무서워지죠.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들킬까봐 더 어려운 도전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거예요. 아니, 똑같은 칭찬인데 왜 어떤 건 약이 되고 어떤 건 독이 될까요?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두 번째 주제, 두 가지 마음가짐.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칭찬의 효과가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. 자,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? 먼저 왼쪽의 고정 마인드셋. 이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머리는 타고나는 거야 라고 믿어요. 그래서 괜히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머리 나쁘다는 소리 들을까봐 아예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. 노력하는 것 자체를 내가 능력이 없나?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근데 오른쪽의 성장 마인드셋은 완전히 달라요.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야 라고 믿죠. 그래서 도전을 즐기고 실패해도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. 하나 배웠네.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.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. 너는 똑똑해 같은 재능 칭찬만 계속 듣다 보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고정 마인드셋을 갖게 돼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자존감이 아주 유리처럼 약해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성공했을 때, 남들이 인정해줄 때만 내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니까요. 너무 불안하겠죠? 에이, 그냥 그럴듯한 이론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증명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세 번째 주제, 바로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웨 교수가 진행한 실험입니다. 이 실험 하나로 칭찬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실험은 진짜 간단해요. 근데 결과는 와, 정말 충격적입니다. 199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. 연구팀이 초등학생들한테 일단 좀 쉬운 퍼즐을 풀게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딱 한마디만 다르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. 그리고 물었죠. 자, 다음엔 좀 더 어려운 거 해볼래? 아니면 비슷한 거 할래? 자, 첫 번째 그룹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칭찬했습니다. 와, 너 정말 똑똑하구나. 딱 봐도 아이의 타고난 지능을 칭찬한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. 야, 정말 열심히 풀었구나. 이거는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들인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 준 거예요. 자,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?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차이가, 와, 정말 어마어마하죠.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요, 무려 90%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겠다고 했어요. 그런데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요, 겨우 33%, 3분의 1만 도전하겠다고 한 거예요.
똑똑하다는 그 한마디가 아이들을 실패가 무서워서 안전한 길만 찾게 만든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. 칭찬의 방향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.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실전 팁입니다. 효과적인 칭찬의 기술. 그럼 대체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요? 가장 중요한 비결은 딱 하나. 바로 구체성입니다. 그냥 와, 잘했다 하고 끝내는, 결과를 평가하는 심판관이 되지 마시고요. 아이가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 뭘 했는지 옆에서 다 지켜본 것처럼 생생하게 말해주는 스포츠캐스터가 되어주는 거예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. 예를 들어, 너 그림에 소질 있네?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, 와, 이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섞어서 이런 멋진 초록색을 만들 생각을 했구나. 되게 신중하게 섞더라.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. 또 수학 천재다. 이게 아니라,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. 어때요? 아이의 행동, 그 과정이 눈에 그려지죠? 이렇게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우리 아이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? 바로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것,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표인 진정한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 칭찬들이 아이 마음속에 아주 단단한 뿌리를 내려주게 되는 거죠. 네, 바로 그 힘이요. 이렇게 과정을 칭찬받고 자란 아이는요, 넘어져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.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죠.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기게 되고요. 실패를 망했다가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정말 용감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. 결국 우리가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? 좋은 성적표? 1등 트로피? 아니죠.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믿고 다시 일어서는, 바로 그 마음의 힘 아닐까요? 그리고 그 단단한 자존감은요, 우리가 아이의 반짝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땀과 노력, 그 고군분투의 과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때, 바로 그때 피어나는 겁니다. 자,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오늘 하루 여러분은 아이의 어떤 과정을 칭찬해 주시겠습니까? 빛나는 결과 뒤에 숨어 있던 그 작은 노력, 그 땀방울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. 여러분의 그 따뜻한 시선 하나, 그 구체적인 칭찬 한마디가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.